자, 이른바 민주당의 의원들이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런 거죠.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런 건데 누구에 대한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냐? 다름 아닌 대법원장의 대통령 임명권을 조금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법안을 민주당이 44명의 의원들의 이름을 올려서 발의했다. 저 법안을 발의를 주도한 의원은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번에 44명의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올려서 발의한 그 법안의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신설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한 명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국회를 넘기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마지막에 임명 동의를 거쳐서 했는데 이 법안대로라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한 명을 지명해서 국회에 제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추천위에서 구성한 3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구조인데 자, 이 법안을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는 여당 측 인사들도 그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헌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년 만에 오는 제도 개선의 기회입니다. 여당은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라 여당 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담은 법안으로 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서정호 변호사님 이게 한번 보시죠. 자, 현행 그동안에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후보자 한 명을 지명하면 이런 절차였는데 이제 이 최기상 의원 법안대로라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한 명을 지명할 수 없고 저희가 차근차근 오늘 짚어나갈 텐데 저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려놓으면 그 3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정해서 이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 104조에 보면요. 대법원장은 이제 이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이게 헌법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에 이 개정안은요. 명백하게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상당히 위헌적인 법률이다. 이렇게 보고요. 위헌성 있는 겁니까, 저게? 예.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시점입니다. 예. 이게 만약에 좋은 제도라면 왜 문재인 대통령 때 안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 법원장일 때 관례를 깨고 대법관도 안 거쳤는데 본인이 마음대로 임명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몇 달 앞두고 왜 갑자기 이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느냐. 이 시점이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 11명의 위원을 지금 이게 대법원에 두겠다는 건지 어디 이게 대통령실에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11명 중에요. 법원 직원도 있습니다. 일반직. 예. 그럼 이게 누가 위촉할 겁니까? 그다음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어떻게 뽑을 겁니까? 덕망이 있는 외부 5인은 어떻게 뽑을 겁니까? 만약에 이걸 대법원에 둬서 대법원장의 입김이 좌우된다면 이렇다면 이게 그냥 물러나는 대법원장이 자기 후임을 뽑는 거하고 똑같은 아하.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입법이 되는 거죠. 예, 예. 따라서는 이거는 이게 명백하게 위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빨리 이게 이거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법원장이 이번 저 누굽니까? 현재 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9월 달에 바뀌거든요. 9월 달에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 이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결국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주요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이 집권 시에는 여당을 강조하면서 여당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권한을 누리다가 이제 야당이 되자 모든 것을 야당으로 가져가서 누리려고 합니다. 표리부동이자 그때 달라요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까지 좌우지에
이재명 방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을 앞둔 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을 사전에 제안하겠다는, 이제는 사법부 수장을 제 마음대로 세워 재판까지도 좌우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 김명수 대법원장 종료 6개월을 앞둔 시점에 저희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잖아요. 대법원의 수장.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곳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평론가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예, 서 변호사님 아까 헌법 얘기하셨는데요. 예전에 개헌 관련해서 국회에서 많은 토론회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헌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려면 지금 대통령이 이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에 막대한 권한을 미치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다른 대통령제라든가 이런 것을 건드려도 늦지 않는다는 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것을 하나 봐야겠고요. 아까 국회의 동의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대로 본다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이미 임명한 다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사후 검증식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제대로 검증이 되느냐, 그리고 청문회를 막연히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된 기간 내에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대법원장에 대해서 차라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오히려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분명히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예. 저는 무슨 얘기만 나오면 이재명 대표랑 연관시키는 게 좀 억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 기존에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개헌학자들이 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주장을 한 것인지 좀 의문스럽고요. 예. 또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국민의힘에서 말씀을 하시려면 최근에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개인 이력을 갖고 문제 삼는 것, 그거부터 좀 반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구자홍 차장께서는 네. 그러면 이번 이 법안의 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한둘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그것에 대한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버리는 법안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발의가 된 것은 이재명 방탄이다 이런 주장인데 이건 좀 우리 구자홍 차장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해석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예.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허. 지금까지 이 대법원장을 임명했을 때는 이 대통령이 단수로 한 명을 주도적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에게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3명으로 압축해서 그 추천을 할 테니 그 중에서만 골라라.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대법원장 추천 권한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겁니다. 예. 추천위원회를 둬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명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행사해왔던 대법원장 추천 권한을 사실상 추천위원회로 가져가고 그리고 추천위원회 구성 중에서도 과반이 넘는 11명 중 7명을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을 막기 위한 사실상의 꼼수 입법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떻게 좋은 명분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좋은 명분이었으면 문재인 대통령 때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하기 전에 입법을 추진하셨으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야당이 된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법원장 지명을 6개월 앞둔 마당에 이런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다분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윤석열 대통령 뜻에 맞는 대법원장 추천을 막기 위한 입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자홍 차장께서 잠깐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라는 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여기 추천위에서 대법원장 후보 3명을 추리면 그 가운데 1명을 이제 대통령이 초이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꾸겠다는 건데 한번 그 추천위 그래픽 한번 보죠. 11명 저희가 일부러 다 적었어요. 쭉 한번 보시죠. 이렇게 11명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추천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지금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데 저런 분들이에요. 쭉쭉쭉쭉쭉.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현재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5번부터 7번 저 사람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대법관이 아닌 실제로 법관, 그다음에 법원 공무원, 그리고 5명. 그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 5명. 이렇게 해서 7명은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11명 가운데 7명은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추천위 구성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11명 중에 사실상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지금 가능한 구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승훈 변호사는 좀 어떠세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권한을 침해한다, 헌법상 가치를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는 삼권 분립이에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기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시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장까지 임명을 한다? 그냥 국회의 동의만 거쳐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삼권 분립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일까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한 지금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법원에 인사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관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사법부까지도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폐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민주당 인사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이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은 대법원의 독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구체적인 안들은 여야가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행정부가 사법부까지도 독점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견제하는 장치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되고 다음 정부는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다음 전 정부에서 안 했을까 현 정부도 안 하겠다. 그럼 다음 정부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 사법제도 개혁의 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예. 네, 서 변호사. 예. 제가 보기에 이거는 견제와 균형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입니다. 국가 원수로 지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행정부 수반으로 지위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국가 원수로서 대법원장을 이제 지명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을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상권 분립이 무조건 독립만 있는 게 아니고 견제와 균형 이게 이제 작동 원리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원장을 내가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결국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 후임은 내가 뽑겠다. 왜? 내가 7명을 지명해서 그중에 3명을 뽑고 그 3명 중에 대통령이 뽑으면 3명을 자기 마음대로 지명하면 그러면 이게 결국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이 제도가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으면 절대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생도 못했어요. 아하. 만약에 옛날에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3배수 안에 들었겠습니까? 대법관도 안 거친 춘천지방법원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초대장 이 코드 때문에 관행과 달리 대법원장 된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 우리법연구회나 민변이나 이쪽으로 계속 사법부 장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가 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그래픽을 한번 보시죠. 민주당에서 이런 또 움직임이 있답니다. 대법원장에 이어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하는 것을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 최기상 의원이 검토하고 있다. 헌재 소장의 임명과 관련한 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에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발의할 것이다. 그러면 구자홍 차장님 어떻습니까? 대법원장에 이어서 헌법재판소장에까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겠다? 글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건 뭐 꼭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한다기보다는 이제 헌재 소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이 총 9명입니다. 그 9명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이 3명,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 지명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 9명 가운데 이제 1명을 호선을 통해서 헌재 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제 헌재 소장 임명 과정이었는데 네. 이것도 지금 다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대법원장 추천위원회 이것을 염두에 둔다라면 앞으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하게 된다라면 예. 헌재 소장 추천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좁히고 그 안에서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과 다른 하나의 절차를 더 거치도록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처해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헌법 소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헌재 소장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겠다. 예.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또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게 좀 불리한 헌재 소장이 임명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억측을 낳기 때문에 예.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내년 총선 이후로 좀 늦춰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에 이제 임기가 종료되고 헌법재판소장은 올해 11월에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